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각 인간의 동물적 어떤 존재로부터 어떤 본성이 튀어나오며 혹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점에서 어떤 본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본성에서부터 어떤 명령과 의무가 도출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면서 자연법 윤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생활과 윤리에서도 여러분 다 나와요.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자연법의 일반 명령 중에서 동물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적 존재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인간은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 혹은 자연적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본성에서부터 생명을 중시하라는 가치가 도출되고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또 동물로서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죠. 여기서부터 생식 혹은 종족 보존의 가치가 도출되고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종을 유지하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쌤은 지금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런 종족 보존의 본성에 따라서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 그럼 나는 신의 벌을 받는 거예요. 예. 결혼 허락을 해줘야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인간은 또 이성적 존재로서 지식 추구의 본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 추구의 본성에서부터 지식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지식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 자연에 대한 그런 진리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인간의 이성적 부분 영혼의 이성적 부분 중에서 진리를 인식하는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이렇게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관계를 또 추구하는 본성도 있어요. 근데 쌤, 아니 그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는 게 어떻게 이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실천적 지혜, 인간은 실천적 지혜를 갖춰야만 좋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성품의 탁월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니.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때 그러한 성품의 탁월성을 갖췄을 때만 인간은 좋은 성격을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랬잖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삶,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성의 역할이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요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는 건 역시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해당하는 명령이 되겠지. 보이시죠? 아리스토텔레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이로부터 사회성의 가치가 도출이 되고 이로부터 우정, 가족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내용이 도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각각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어떤 명령이 나오는지, 어떤 의무가 나오는지 확인하셨죠? 이게 바로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각각의 자연법의 명령들, 뭐 생명을 보호하고, 종을 유지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다 너무 애매모호해요. 되게 애매모호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요거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맞고 있는 장면을 봤어. 근데 어 먼저 그 상황을 딱 살펴봤는데 그 사람이 때리고 있는 사람이 막 망치로 그 사람을 패고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자연법에 따라서 자연법에 따르면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혹은 명령이 있다는 거거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 그걸 지켜야 돼. 근데 문제는 그럼 구체적으로 망치를 들고 주면서 저 사람이 지금 망치를 들고 저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다가 내가 다치게 되면 오히려 나는 나의 생명을 파괴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나는 내 이 생명 가치에 따라서 내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런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난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조금 이런 애매모호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적용하기 모호하고 애매한 각각의 자연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요 실정법 혹은 인간법이라는 겁니다. 혹은 다른 말로 국가의 헌법과 같은 그런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맞고 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타인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가해자를 물리적인 어떤 그런 제재를 통해서 막았을 때, 그때 어떤 물리적 제재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인간은 또 그런 법률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런 법률은 역시 자연법을 어느 정도 따르고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자, 자연법은 그 실정법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최상의 기준이자 실정법의 근원입니다. 즉, 이 실정법이 앞에서 봤던 그 네 가지 자연법 있죠? 생명 보호하고 종족 유지하고 지식 추구하고 정의, 우정,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해라. 요런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자연법을 어긴다면 혹은 그런 자연법을 근거로 삼고 있지 않는다면 그 실정법은 오히려 잘못된 신의 뜻을 거스르게 된 나쁜 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정법은 각 문화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추상적인 자연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문화권, 어떤 시대 양상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법률, 즉 실정법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어떤 마주하게 되는 각각의 서로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하면 되는지를 그 실정법에 따라서 행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실정법은 자연법을 이미 따르고 있는 것이겠고 그러한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서 세부적인 상황에 맞게 나의 생명도 보호하고 타인의 생명도 보호하는 그런 실정법의 어떤 법률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자연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법 즉 신의 뜻을 이 국가의 법률을 잘 지킴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